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중구안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에버튼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이날 슈팅 2개 중에 하나를 골로 연결시키는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줬고 키패스 1개를 포함한 패스 성공률은 71%, 볼 터치는 56회에 달했고 3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며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감사해야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상대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터치와 돌파를 선보여 공격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줬고 손흥민은 경기 후 EPL 사무국이 22,000명의 팬을 상대로 진행한 투표에서 6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기 최우수 선수를 뽑는 MOM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기 후 매체는 손흥민 관련 기사로 그야말로 도배가 되었으며 중국 언론은 좋은 상태를 되찾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11골을 넣어 지난 시즌 득점을 넘어섰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손흥민, 토트넘과 에버튼 경기에서 전체 최우수 선수 선정 2대1 손흥민의 골 새롭게 탈바꿈하며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고 맨체스터 시티는 탑4에 밀려났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손흥민의 토트넘 3연승 달성. 스포츠 탈장 부상 여파로 고전했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11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기록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이날 2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고 이로써 토트넘은 3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내부 상황을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메디슨과 반더벤의 부상 회복 그리고 내년 1월에 예정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고려할 때 팀의 중원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수마와 사르가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 호이비에르 또한 1월 이적 가능성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내년 1월 아시안컵 소집으로 최대 6주까지 결장할 가능성이 있고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이 모두 이탈한 가운데 그야말로 최악의 1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 선수들을 잃는 것이 큰 손실이라고 언급하며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급해진 포스테코글루는 가능한 빨리 1월 선수 영입에 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간절히 영입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센터백과 공격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수라고 강조했고 손흥민처럼 중앙과 왼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며 센터백 부족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는 1월에 반드시 영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그의 지휘 아래 시즌 초 연승 행진이 선두를 달리다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5경기 1무 4패로 무승 행진에 빠졌으나 돌아온 히샬리송과 좌측 잉어로 내세운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최근 3연승으로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부러 손흥민을 놔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나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와 여러 매체들은 손흥민은 31일 본머스전까지 뛰고 새해에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부다비에 캠프를 차리고 6일 이라크와 친선전을 치를 예정이고 손흥민이 1월 5일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벌리와 FA컵에서는 확실히 결장한다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1월 2일 아랍에미리트로 전지훈련차 출국해 중동 현지 적응에 돌입해 1월 6일엔 공식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고 지난 10일 클린스만 감독은 ESPN 팟캐스트에서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을 빼앗은 걸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은 토트넘의 베스트 플레이어 손흥민을 빼앗아 토트넘의 1월을 망칠 것이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한다. 아쉽게도 대회가 1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1월 2일부터 2월 10일 결승전까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5주 이상 토트넘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고 유럽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처럼 아시안컵에서도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 및 중국 대중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는데요. 생생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팀 전체가 병역 면제를 받게 되는데 손흥민은 이미 이를 완수했고 다음으로는 대표팀 후배들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울 예정이네. 손흥민이 굳이 이런 팀에 복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돌아와서 준결승, 결승전만 치르면 되는데 이전 경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한국과 일본이 아시안컵 수준을 높여주네. 시간 참 빠르네. 또 아시안컵인가?
이번에 한국팀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시안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팀은 지난 40년 동안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했고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야. 근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것은 반세기 전이 유일하다. 한국 축구가 우승하기는 좀 어렵다.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꽤 강하다. 이래서 중국 대표팀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거지. 모두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어. 충간의 충의와 의용의 대담함, 충성하여 나라에 보답한다. 다음에 국가대표팀이 한국과 맞붙을 때 3대0으로 이기고 돌아오길 바라며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미국과의 조선전쟁 때처럼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겨낸 역사적인 전적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더 이유 없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토트넘 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무 1패를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갈 거니까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클린스만은 사기꾼이다. 매일 휴가를 즐기고 한국에서 머물지 않아서 한국 대표팀을 망치게 될 것이다. 유능한 한국 코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외국인 코치를 뽑는 거냐? 아시아 축구에서 인류팀은 일본과 한국뿐이며 몇십 년 동안의 발전 전망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럽 강호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대표팀은 엉망진창의 상태로 있어 이미 참담한 실정이다. 훼손된 축구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르며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구의 꿈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왜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지명했는지 모르겠어. 2006년 월드컵에서 독일은 개최국 혜택을 이용하여 4강까지 올랐지만 클린스만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어. 그 자식 이후 화력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을 망치고 혼란스럽게 이끌었으며 경기에서 패배하는 일상을 보여줬어. 그가 지휘한 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펴보아야 해. 일본 팀에 비하면 한국 팀은 아직 한 단계 뒤처져 있는데 일본은 누구를 만나도 잘하고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팀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는 중국 남자 축구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일본과 한국의 대결에서 일본은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적이 없었어.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한국은 진정한 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야. 그러나 중국은 3차례에 걸쳐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한국과 맞붙었고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어. 내년 아시안컵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전력 풀 출전을 마주할 기회가 있을지, 특히 손흥민 외에도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핵심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과의 대결이 기대된다. 일본은 이러한 주요 선수들을 상대로 국가대표팀 수준에서 경험이 없어.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토트넘은 주장 없이는 안 돼. 이번 아시안컵의 관전 포인트는 일본과 한국이 최강 라인업을 내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일본이 우승할 확률은 50% 이상, 한국은 25% 이상, 이란은 15%, 나머지 팀들을 합치면 10% 정도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과소평가돼 일본, 한국, 이란에 이어 두 번째 호주, 카타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네. 매 순간 가슴을 찢어버리네. 예전에는 우리가 대결할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참 좋아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않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짜 뉴스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